우리 코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은 치매 초기 증상 8가지와 셀젤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스 TV를 검색하면 여러분이 다 보지 못한 영상 많이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들어보시면 업소 경영을 드리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스 밴드에 가입 신청해서 들어가시면 자료가 모두 다 거기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 홈페이지도 ocos.com 가입하시면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것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년간 국내, 인도, 필리핀 부하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바빠 하는 상황에서 많이 굶주리는 고가들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청구자가 3만원입니다. 3구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국민은행 이 통장에다가 넣어주시고 전화를 주세요. 지금 했다고 전화를 좀 도와주는 동참하시면 주말에 가서 여러분이 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동참하자는 뜻이 여러분은 손해볼 것 없다는 결론 으로서 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과, 먼저 오늘은 치매 초기 증상 8가지를 살펴봅니다. 점차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치매는 질병 특성상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참으로 돌보기 힘든 치매 환자는 여러분 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노년층에 치매가 온다.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돌보겠습니까? 매우 가족까지 고통을 주는 제가 치매입니다. 초기 증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증상이 있다 하면은 셀젤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는 뜻으로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치매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는 건망증과 구분하기 어려워요. 한 잠깐 까먹는 건망증하고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은 치매 초기 증상과 예방법과 종류, 치매 자가증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치매란 무엇이냐? 치매란 사람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실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기억이나 판단력, 언어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임상증후군 신드롬입니다.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신드롬, 증후군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은. 즉 치매는 자체가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진단명이 아니고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서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인 하나의 신드롬입니다.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치매를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연구를 통해 치매가 단지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아닌 뇌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뇌질환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약 5에서 10%의 유병률을 보인다. 지금은 아마 갈수록 더 늘어날 걸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10%까지는 나타난다는 것인데, 새로운 치매 환자가 연간 460만 명 정도로 발생한다고 한 대단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시고, 치매는 회복 유무에 따라 크게 비가역적 치매와 가역적 치매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역적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전두 측두엽 치매, 헌팅턴병 등이 있으며, 가역적 치매 원인은 우울증이나 기능저하증, 비타민 B12 및 엽산 결핍증, 만성 간질환 및 신장질환,
당뇨병, 뇌종양 등이 가역적 치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역적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는데요. 이것은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만성 간질환 이런 거 등등 신장 당뇨병 뇌종양 그것이 치료가 되면은 가역적 치매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치매 원인과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치매 원인 질환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원인 질환 종류는 알츠하이머병 하나, 혈관성 치매 둘, 뇌체 치매입니다. 세 가지가 원인 질환 종류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알츠하이머가 전체 치매의 50%를 차지할 정도인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원인 질환으로 꼽힙니다.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뇌졸중이라는 것은 중풍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뇌경색과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 뇌졸중을 한의학에서는 중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는 혈관성 치매는 약 10에서 15%로서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약 15%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8가지입니다. 먼저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영영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게 기억력 감퇴. 치매와 건망증은 증상이 비슷한 듯 보여도 엄연히 다릅니다.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건망증은 치매가 아니에요. 그런 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건망증은 조금의 힌트나 키워드만으로도 기억을 해내요. 조금만 힌트만 줘도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하나, 치매는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억력이 감퇴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력해져요. 모든 일에서 무기력해진다. 치매 초기 증상 중 8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무기력감인데, 치매 초기에는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 옷을 입는 것도 씻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초기 증세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소 인지의 어려움. 대표적인 치매 증상으로 본인의 위치나 장소 등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데가 어딘지도 몰라요. 치매가 심할수록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높다.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격 변화입니다. 평소에 온화한 성격의 분들도 치매를 앓게 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느닷없이 화를 많이 냅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성향의 변화가 생긴다면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실금 증세. 치매가 진행되면서 환자는 소변을 보고 싶다는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소변이 나오기 전 화장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팬티에다가 줄줄 흘리는 겁니다. 치매 초기 증상 8가지 중 하나인 증상으로서 실금 증상, 줄줄 싸는 거예요. 오줌을. 환자 본인도 당황스럽고 자존감이 저하가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간병인과 가족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면이 변화가 와요. 잠꼬대라든지 이런 것은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일반적인 잠꼬대가 아니라, 그래서 치매와 수면 무호흡증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치매를 앓고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 잠잠해서 잠시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발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저산소증, 수면 분절 등의 기전을 통해 코르티솔 농도가, 이게 코르티솔이라는 것은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높아져서 치매를 유발한다. 치매를 유발하는데, 따라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거나 잠버릇이 그동안에 없던 잠버릇이 생기거나 불면증 등을 경험할 수가 있다.
7번째 망상입니다. 치매는 뇌질환의 일종이므로 갑작스럽게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거나 정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경험했다고 착각하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경험하지도 않은 증상을 자꾸 자기는 경험했다고 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 8가지 중 한 가지다.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입맛이 변화가 와요. 뇌에 음식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입맛이 바뀌어 단 것을 찾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증상, 또한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가능성이 있다면 단맛과 짠맛 등의 자극적인 맛에 둔감해지면 복합적인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복합적 질병이 높음으로 입맛 변화를 자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방법입니다. 치매 예방법은 예방접종과 같이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을 미리 조절을 하자는 거예요. 조절을. 치매에 걸릴 확률을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법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거, 과음이나 흡연을 하지 않으며 약물 남용을 피하는 거, 환경이나 생활 방식을 급격하게 바꾸어 혼란을 주지 말라는 거, 의식주는 독립심을 갖고 스스로 혼자 처리하게 한다는 거, 체력에 맞게 일주일에 3일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만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라는 것,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우울증은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우울증은 치료 안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자살하고 싶은 유혹에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자살하고 맙니다. 이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저하되면 조기에 치료를 받고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예방법이라고 할 수. 그 다음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항목을 글씨가 조금 깨알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항을 읽으며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과 일치하는 문항을 yes라고 되어 있죠. 이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매 자가진단 질문 yes 할 때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yes에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 저하되었습니까? 체크하시고, 당신은 기억력이 동년배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체크. 당신은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체크.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체크. 당신은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까? 당신은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까? 당신은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까? 당신은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당신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까? 당신은 가스불이나 전기불을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당신은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나 자녀들 전화번호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까? 체크리스트를 여러 가지를 해서 상당히 많은 예스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1개 내지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운동과 외부 사회활동을 유지시키고 치매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하고 치매를 예방해야 되는데 6개에서 14개까지 이상이 해당되면은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더 정확한 치매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개 이상 되면은 반드시 병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초기 증상 8가지 및 예방법의 종류, 치매 자가진단 방법 알려드렸는데, 치매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도록.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적하거나 부질없는 말싸움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치매 상품에 가입해서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 한데,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면 좋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오늘 건강한 오늘과 내일을 보내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 거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두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일찍 미장을 갑니다. 미장을 가서 파마를 하고 그 결혼식 가려고 갔는데 결혼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결혼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치매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그것은 건망증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예, 그러나 이제 이거 있어요. 아침밥을 먹었어요, 집에서. 그런데 나 밥 먹었다 밥 또 달라고 또 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분명히 밥 달라고 합니다. 방금 먹었잖아요 하면 기억을 못해요. 그거는 치매 증상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쓰던 볼펜을 옆에 두고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허둥대는 거, 그건 건망증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심하시라고. 일단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든지 심하게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권장하고 싶은 것이 셀젤입니다. 매일 증세가 심할 경우는 매일 해야 되고, 한증을 셀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바릅니다. 바르고 한증을 해야 되고, 증세가 조금 약할 때에는 2, 3일에 한 번씩 전신 한증을 반드시 6개월 이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젤 도포하고 일회 사용량이 약 150에서 170g입니다. 한증을 하고 그것을 약 6개월 동안 시행을 하는데, 1개월 정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면은 그 뒤에 6개월을 하십시오. 근데 1개월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사용하기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1개월 이내에 좀 좋아지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건 희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을 해서 아예 뿌리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셀젤 한정하면서 건미당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복용하는 게 좋아요. 건미당은 내 몸을 보양하고 기를 넣어주고 모든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먹는 보양식이니까 이걸 6개월간 병행해서 셀젤 한증과 함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시행할 경우 중풍, 또 이제 이와 똑같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중풍이고, 파킨슨병, 각종 뇌질환 및 전신 비만자, 그 다음에 그 후유증 비만으로 인한 후유증자들은 반드시 전신 한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한 30년 동안 검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병은 자신 있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증을 가까운 우리 센터나 샵 또는 우리 코스를 취급하는 지사에 가서 한증 시설이 있는 다 있어요. 거의 한증할 수 있는. 거기서 꼭 한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치매 환자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돈 들이지 않습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셀젤과 건미당을 가지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어떻게든 이겨내고 승리하고 번영하는 여러분의 업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